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요, 이대호 선수 오랜만에 홈런포를 가동했군요. 네, 시애틀 이대호 선수가 오늘 텍사스 홈 경기에서 0대0으로 맞선 2회 말에 151km짜리 싱커를 받아쳐서 5월 솔로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네. 이대호 선수가 불규칙한 출전에도 39일 만에 시즌 14호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이대호 선수가 3타수 2안타 2득점 1볼넷을 기록하면서 팀의 6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자, 강정호 선수는 또 결승타를 때렸고요. 네,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가 신시내티와 홈 경기에서 1회 말 1사 1, 2루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렸고요. 후속타 때는 홈까지 밟았습니다. 네. 강정호 선수가 왼쪽 어깨를 다쳤다가 3일 전에 복귀해서 그때는 홈런 2개, 어제는 결승 홈런에 이어서 오늘 2경기 연속 결승타를 뽑아내면서 팀의 4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활약하는 소식은 언제든 기분이 좋습니다. 자, 국내 프로야구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최근 5연승을 달리면서 4위 굳히기에 나선 SK가 넥센을 상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4회 초 현재 0대1로 뒤져 있고요. SK의 반게임 차로 뒤진 5위 기아는 NC를 상대로 3회 말 현재 0대3으로 뒤져 있습니다. 선두 주사는 6위 LG를 상대로 3회 말 현재 3대1로 이기고 있고요. 롯데는 3회 초 현재 삼성에 3대2로 앞서 있고, 하나는 3회 말 현재 KT에 1대0으로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워낙 치열한데 아마 팬들은 흥미진진하게 보고 계실 것 같군요.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요. 이번 주말에 출격 대기라면서요. 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내일 밤 11시에 스토크시티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원정 4라운드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초반에는 리오올림픽에 출전한 데다가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혹시 시간이 주어진다면 특유의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이번 주말에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는 빅매치가 열린다. 어떤 경기입니까?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는데요. 올 시즌에 새롭게 팀을 맡은 맨유의 무리뉴 감독과 맨시티의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략 싸움이 기대됩니다. 네. 무리뉴 감독은 실리 축구, 과르디올라 감독은 점유율 축구를 추구하고요. 양 감독 상대 전적에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7승 6무 3패로 앞서 있는데 내일은 누가 웃을지 주목됩니다. 네, 팀들도 워낙 잘하는 팀들이지만 이 명장 간의 대결이 주목되는 대목이군요. 네. 자, 지구 반대편 브라질 리우에서는 이 또 하나의 올림픽, 이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장애인 올림픽 대표팀이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 6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네. 선천적으로 뇌가 손상되는 뇌병변 장애를 지닌 조기성 선수가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1분 23초 36으로 금메달을 땄고요. 네. 그리고 선천적 자폐성을 안고 있는 수영 이인국 선수도 남자 100m 배영에서 59초 8위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안고 있는 김수환 선수가 사격 남자 100m 공기소총 입사에서 동메달을 땄는데요. 경기 후에 학교 진학을 앞둔 아들이 장애인 아빠를 뒀다고 놀림 당할까봐 걱정했는데 네. 이제는 장애인 아빠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아빠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말해서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메달리스트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성취 결과와 상관없이 도전만으로도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네, 이 콘텐츠와 데이터로 정치를 분석해보는 시간, 데이터 정치 분석인데요. 이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인 이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 연결이라 얼굴을 못 뵈서 약간 섭섭하군요. 네, 저도 섭섭하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은 1인 가구를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네. 가정이나 가게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근데 과거의 가정의 모습은 의뢰 4인 가구를 떠올렸는데 네. 이제는 1인 가구가 대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이 바로 얼마 전에 한 이틀 전이죠.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인구주택 총조사 그 분석 결과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었죠. 네, 지난해 1인 가구 비가 520만 가구로요. 전체 가구의 27.2%를 기록했는데 이게 사상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네. 특히 서울이 1인 가구 비중이 36%에 달하거든요. 그런데 2005년만 해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았어요. 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였는데 2010년엔 2인 가구가 가장 많아졌고 이젠 1인 가구가 한국의 가장 보편적인 가정의 형태가 된 셈인데요. 네. 전체 가정의 절반들은 혼자 혹은 둘이 산다.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전체 가정의 절반은 혼자 살거나 혹은 둘이 산다. 아, 이 10년 사이에 4인 가구가 거의 뭐 해체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인데, 자, 이 10년, 20년 사이에 우리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선거 전략에 아주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설득하는 고전적인 방법론이 이제 안 먹히기 때문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던 게 그 예전의 방식인데요. 유권자들이 아주 잘 설득이 되죠. 예를 들면 뭐 군대에 간 아들을 생각해 보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족의 그 포커스를 뒀는데요. 그 가족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니까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정책도요. 자녀가 있거나 혹은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도입이 되잖아요. 소득공제만 해도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런 방식이 싱글 혹은 2인 가구들에는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춘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요. 뭐 1인 가구라고 해도 가족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져 지내지만 부모님, 자녀들은 존재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더 이렇게 애틋한 향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런 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게 정과는 좀 다른 문제라서 네. 예전 소득공제를 받을 때 나 혼자 받느냐 아니면 부부가 함께 받느냐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는 자녀가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이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니까 그런 이제 어떤 득실을 더 따지는 데 있어서 복잡성은 높아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와 정책은 어쨌든 또 이 국민들의 주머니를 생각해야 되니까 지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요,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하다, 이런 분석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늘면요, 가족의 가치나 보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층에 좀 불리할 수 있고요. 네. 반면 진보 정당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설이라고 하면요. 네. 이걸 실제로 입증한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례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재선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어머니들과 달리요. 싱글 여성들은요. 진보적 투표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진다라는 조사 결과였는데요. 이분들은 보니까 내 가족, 내 자식부터 챙기려는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좀 더 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인데 실제로 오바마 재선 때요. 싱글 여성의 득표율이 67%에 달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전체 득표율이 51%였던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한 사람이 레베카 트라이스터라는 분인데 네. 올더 싱글 레이디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뤘는데요.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모성 보호가 아니라 양성 평등에 초점을 맞춘 과거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페미니즘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최근에 메갈리아 논쟁 같이 여러 사안들을 보면 양성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여성들의 권리의식도 뭐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고요. 또 스스로 일하는 이제 커리어 우먼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자, 이 싱글레이디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 비욘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역시 또 이렇게 학술적으로 다뤄지는군요. 자, 이거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가능한데 아직은 학문적인 연구가 없는데요. 네. 실제로 그 직장에서 싱글 여성들이 그 맞닥뜨리는 상황들이 내가 일을 하고 세금도 내는데 왜 나는 남자들보다 이렇게 불리하게 혹은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가라는 물음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물음들이 점점 하나로 뭉쳐지면 굉장히 정치적 성향에서 두드러지는 하나의 단단한 투표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의 투표층이다.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 정치권에 종사하는 분들 머리가 막 복잡하시면서 지금 막 이제 계산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혼자 사는 여성들이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양성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일리도 있고, 이제 미국이긴 합니다만 이제 실증적인 연구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혼자 사는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연구해야 될 제 숙제 같은데요. 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가게를 꾸려나가는 싱글 여성은 남성 못지않게 경제활동 활발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게 여성이 불리하다라는 건데 반면에 남성분들은 좀 이 상황하고 다릅니다. 혼자 사는 남성들은 아직 이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관심사가 아직 보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요즘 인기 있는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요. 미운 오리 새끼라고 있어요. 아유, 화제입니다. 화제. 네. 김건모 씨, 박성 씨 이렇게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남자 연예인들의 생활을 보면요.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성격도 남다르고 다들 취미도 각자의 취향이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싱글 남성은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개성 강한 남자들이다라는 정도인데요. 작년에 영화관에 혼자서 간 사람들이요. 4명 중에 1명이 혼자 영화 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같이 보려면 취향을 맞춰야 되는데 네. 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거 볼래 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이해되네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분들한테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아직 주제나 이슈, 아젠다가 아직 없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걸 먼저 찾아내고 선점하는 정당이 굉장히 선거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상속이라든지 자녀교육, 병역같이 4인 가족 시대에 중요했던 아젠다로는 아마 이분들을 설득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유권자 설득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인 가구가 대세인 시대 주로 어떤 이슈들이 선거를 지배할 걸로 보세요? 네, 저는 종교와 반려동물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네. 종교 이슈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종교 투표 성향이 두드러지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보시면 기독정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었거든요. 네. 그럼 뭔가 경제라든지 아주 큰 이슈가 좀 사라지게 된다면 이런 개인적인 이슈들이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내용이네요. 앞으로 이건 정말 이 추세니까 사회적 추세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정치 분석 이규창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바다를 본 사람은 호수를 보고 바다라 말하지 않는다. 9월 르노니산의 최신 테크놀로지와 최첨단 사륜구동의 글로벌 QM6가 태어난다. 지금까지의 틀을 깨고 SUV에서 QM6로 Challenge the rule QM6.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해, 황보화,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